촛불 하나의 의지에 글을 읽습니다. 허, 그롤은 이리도 명확한데 내 앞길은 어찌 이리도 안개 속이란 말이냐. 그들의 정성은 이미 하늘 꼭대기에 닿고도 남았을 터인데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 것일까요? 이 집마당 감나무의 까치가 날아와 집을 짓는 날, 이 집 주인은 비로소 용포 입은 분의 은혜를 입어 어사화를 쓰게 될 것이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인재를 뽑는 특별 과거 시험을 시행한다는 벽보가 붙은 것입니다. 고승의 말도 다 부질없는 환상이었던 게지. 만복의 비관 섞인 말에 옥분의 가슴은 미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앙상한 감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기이한 소리. 밤중에 난데없이 들려오는 까치 울음소리에 임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허, 별일이 다 있구나. 저 노파가 왜 이 밤중에 짐승의 소리를 내며 하늘을 속이려 하는 것일까? 이 노인이 늙은 몸으로 이토록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인가? 노선비 김만복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주머니에서 노잣돈 몇 푼을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비록 지나가는 나그네이나 오늘 본 것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을 것이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들에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젊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확인한 유생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지 중앙에 선명하게 적힌 글자는 다름 아닌 가짜 까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지만 어떤 이의 시간은 차갑게 얼어붙어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오랜 시간 발이 묶인 어느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실까요? 나라면 어떻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셔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조선 성종 임금 치하 한양 성박 인왕산 자락의 어느 호젓한 마을에 그런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김만복. 올해로 나이 52. 머리엔 어느덧 허연 서리가 내려앉았건만 그의 도포자락은 30번도 넘게 꿰매어 누더기가 된 채였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기괴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봄이 왔건만 새순 하나 돋지 않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집 주인인 노선비의 기구한 팔자를 꼭 닮아 있었지요. 만복은 오늘도 먼지 쌓인 책상 앞에 앉아 촛불 하나의 의지에 글을 읽습니다. 허, 그롤은 이리도 명확한데 내 앞길은 어찌 이리도 안개 속이란 말이냐. 공자왈, 맹자왈, 이 소리도 이제는 내 귀에 곡소리처럼 들리는구나. 만복의 한숨 섞인 혼잣말이 빈방을 공허하게 울립니다. 그는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 살았으나 세상은 끝내 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30번의 낙방, 그것은 선비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삐깨였습니다. 삐거덕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만복의 아내 옥분이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힘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사발이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힘내요. 숭늉보다 더 뜨거운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눈이라도 좀 붙이시지요. 내일 모레면 벌써 입춘인데 공부도 좋지만
옥체 보존이 먼저 아니옵니까? 서방님 기력이 쇠하시면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옥분의 애틋한 목소리에 만복은 차마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부인, 내 나이 벌써 52이요. 남들은 벌써 손주 재롱을 보며 뒷방에서 편히 쉴 나이에 나는 아직도 부인 등골만 빼먹고 있으니 이 못난 남편을 원망이라도 좀 하구려. 차라리 매질이라도 한다면 내 마음이 이리 무겁지는 않겠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방님의 학문이 깊고 높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단지 운이 조금 늦게 당도하는 것뿐이니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 부부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그들의 정성은 이미 하늘 꼭대기에 닿고도 남았을 터인데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 것일까요? 부부는 잠시 마당으로 나와 마른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이 나무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서려 있었지요. 10년 전 길을 지나던 눈먼 고승이 이 집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집마당 감나무에 까치가 날아와 집을 짓는 날, 이 집 주인은 비로소 용포 입은 분의 은혜를 입어 어사화를 쓰게 될 것이요. 그날 이후 만복은 이 나무를 제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가물 때는 산 너머에서 물을 길어다 붓고 한겨울에는 볏짚으로 나무를 감싸주며 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나무는 보란듯이 말라만 갔고 까치는커녕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조차 날아와 앉지 않았습니다. 부인, 저 나무를 보구려. 까치집은커녕 잎사귀 하나 돋지 않으니 내 급제길도 저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진 모양이요. 고승의 말도 다 부질없는 환상이었던 게지. 만복의 비관 섞인 말에 옥분의 가슴은 미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차마 남편 앞에서 울지 못하고 밤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잣거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종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수년을 기념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인재를 뽑는 특별 과거 시험을 시행한다는 벽보가 붙은 것입니다. 만복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벽보 앞에 섰습니다. 주위에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고 하인까지 거느린 젊은 선비들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만복의 해진 옷차림을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보게나, 저 늙은이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군. 수염이 저리 허연데 붓을 줄 힘이나 있겠어, 허. 만복은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절망했습니다. 시험장까지 갈 노잣돈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는 집마당에 도착하자마자 감나무 밑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정녕 네가 오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죽어야 한단 말이냐. 내 평생 소망이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될 줄 알았더냐. 그날 밤 아내 옥부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기침 소리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이 까치를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을 속여서라도 서방님께 희망을 드려야겠다. 저 어두운 절망 속에서 서방님을 꺼낼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요물이 되어도 좋다. 깊은 밤 만복이 근심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삐거덕하고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이 의아해하며 창틈으로 내다보니 아내 옥분이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누구에게 들키지 않을까 겁을 내는 듯
수상하기 짝이 없었지요. 부인이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것일까? 만복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정작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살인문 옆 큼직한 감나무 위에서 이 한밤중에 벼랑간 깍하고 까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까치? 까치가 왔단 말이냐? 만복은 가슴이 벅차올라 입을 딱 벌린 채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달빛 아래 앙상한 감나무 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것은 분명 10년을 기다려온 행운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가 나무 밑에서 입을 가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까치 흉내를 내고 있는 아내의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거짓말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까요? 아내의 가짜 울음소리가 조선 최고의 권력자 성종 임금의 귀에 닿기까지 그 기막힌 사연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간절한 거짓말이 시작되던 바로 그 시각, 대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홀로 밤길을 걷는 사내가 있었죠. 바로 조선의 성종 임금입니다. 성종은 평소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직접 살피고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해 밤이면 미복을 하고 몰래 대궐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다행히 나라가 평안하다 하나 저 어두운 골목 끝 어딘가엔 끼니를 걱정하며 눈물 짓는 백성이 분명 있을 터. 내 오늘 그대 진심을 듣고자 하노라. 성종은 달빛조차 숨어버린 으슥한 길을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흐르던 외딴 집 근처에서 갑자기 삐거덕하고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버릇처럼 길가 그늘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한 노파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밖으로 나오더니 앙상한 감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기이한 소리. 밤중에 난데없이 들려오는 까치 울음소리에 임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새의 울음이 아니라 나무 밑에 선 노파가 하늘을 우러르며 제 목을 쥐어 짜내어 만드는 절규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성종은 입을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이나 나무 위를 향해 까치 울음을 내뱉었고 그때마다 나무 위에서 어떤 사내가 허겁지겁 내려와 노파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지요. 임금은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호기심과 묘한 슬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허, 별일이 다 있구나. 저 노파가 왜 이 밤중에 짐승의 소리를 내며 하늘을 속이려 하는 것일까? 분명 예사롭지 않은 곡절이 있음이 분명하다. 임금은 다치려는 살인문을 몸으로 밀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등장에 늙은 내외는 오들오들 떨며 처마 밑에 서 있었지요. 성종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점잖게 물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방금 밖에서 들린 까치 소리에 하도 기이한 곡절이 있어 보여 무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소. 대체 어찌된 사연이기에 이 깊은 밤에 그런 짓을 하고 계신 것이오? 노부부는 고개를 가슴까지 푹 숙인 채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 줄 몰라 하던 노선비는 나그네의 눈빛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외가 하는 짓이 하도 해괴하여 놀라셨겠지요. 누추하지만 우선 방으로 드십시오. 내 솔직한 사정을 말씀드리리다.
임금이 따라 들어간 윗방에는 깨진 기름잔에 심지가 가물거리고 있었고 그 둘레에는 낡고 해진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성종은 속으로 감탄했지요. 이 노인이 늙은 몸으로 이토록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인가? 노선비 김만복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가난한 선비로 평생을 과거 합격의 뜻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운이 없는지 나이 50이 넘도록 번번이 낙방만 거듭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길나던 스님이 우리 집 감나무에 까치가 집을 지으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 했습니다. 한낱 미신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마음이 워낙 초조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곁에서 듣던 아내 옥부는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쳤지요. 하지만 나무는 말라가고 까치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과거가 열리는데 절망하는 저를 보다 못한 아내가 저토록 까치 흉내를 내며 제게 헛된 희망이라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못난 남편 때문에 늙은 아내가 요물이 다 되었으니 이 부끄러움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그 사연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나라의 임금인 줄 꿈에도 모르는 만복은 그저 인자해 보이는 나그네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성종은 마침내 입을 열어 노부부를 위로했습니다. 참으로 딱한 사정이구려. 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대들의 소중한 밤을 방해했으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오. 노인장, 실망하지 마시오. 아내의 저토록 지극한 정성이 있는데 하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소. 성종은 주머니에서 놓았던 몇 푼을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비록 지나가는 나그네이나 오늘 본 것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안심하시오. 이번 과거에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오. 내 장담하리다. 임금은 만복의 눈을 깊게 응시한 뒤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노선비는 돌아가는 나그네의 뒷모습을 보며 인사를 할 경황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임금은 대궐로 돌아가는 내내 노부부의 눈물겨운 정성과 방 안에 가득했던 해박한 학문의 향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들에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젊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만복도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고 자리에 앉았지요. 정적 속에 드디어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확인한 유생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지 중앙에 선명하게 적힌 글자는 다름 아닌 가짜 까치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 문제란 말인가? 까치에 대해 쓰라는 것도 아니고 가짜 소리라니. 어디서부터 글을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는구나. 임금님께서 정녕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맞나? 젊은 선비들이 어리둥절하여 붓을 꺾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선비 김만복만은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찾아왔던 그 점잖은 나그네가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아, 정녕 그분이 임금님이셨단 말인가? 나 같은 비천한 늙은이의 사연을 잊지 않으시고 이런 문제를 내시다니. 만복은 감격에 겨워 잠시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붓을 들어 먹을 갈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피눈물 섞인 울음소리와 자신을 위로하던 임금의 따스한 눈빛이 한 장의 글이 되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생 사서삼경만 외우던 젊은 선비들은 가짜 까치 소리라는 해괴한 시제 앞에서 붓을 든 채 망연자실해 있었지요. 하지만 노선비 김만복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시험지를 적시고 있었지요. 아, 그날 밤 우리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오셨던 그 점잖은 나그네가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이신 성종 임금이셨단 말인가? 만복은 전율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늙고 병든 선비의 사연을 잊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이런 기적 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임금의 성덕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루에 먹을 갈며 그날 밤 아내 옥분이 목을 놓아 불렀던 그 처절한 까치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임금님, 제 아내의 울음은 가짜였으나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정성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진짜였사옵니다. 그 울음은 남편을 향한 노래였고 하늘을 향한 마지막 호소였나이다. 그때부터 만복의 붓끝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의 낙방 세월, 가난 속에 찌든 아내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이름 모를 나그네를 만나던 그 밤의 온기까지 만복은 자신의 살아온 생애를 한 장의 종이에 쏟아 부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첫 문장조차 떼지 못하고 쩔쩔매는 동안 만복은 단숨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시험지를 바쳤지요. 시험관들은 처음엔 이 늙은 선비의 무모함을 비웃었으나 이내 만복이 써내려간 글귀를 읽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글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극한 효와 충, 그리고 부부간의 눈물겨운 정이, 아름다운 필체와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방이 붙었습니다. 성종 임금은 신하들이 올린 만복의 답안지를 읽으며 빈 글에 웃음을 지으셨지요. 허허, 그는 과연 그날 밤의 까치 울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글에 담긴 진심이 과인의 마음을 이토록 울리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인재로다. 마침내 궁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원급제자 경기도 선비 김만복. 만복은 임금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성종은 손수 만복의 머리에 어사화를 씌워주며 속삭였습니다. 선비 김만복은 들으라. 그날 그대 아내의 까치 소리가 과인의 귀에까지 들렸노라. 이제 그 정성으로 과인을 도와 백성을 돌봐주시구려. 한편 인왕산 자락의 오막사리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옥부는 초조함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내가 낸 가짜 소리가 부정을 타서 서방님께 해가 된 것은 아닐까? 아내 옥부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지요. 그런데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웅장한 대치타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동네에 웬 고관대작이 오시는 모양이구나.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화려한 홍패를 손에 쥐고 머리에는 오색 찬란한 어사화를 꽂은 사내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김만복이었습니다. 부인, 옥분아, 내가 왔소. 당신의 까치 소리가 마침내 임금님께 닿았소. 말에서 내린 만복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요. 옥부는 남편의 어사화를 어루만지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비웃음만 사던 마른 감나무 밑에서 부부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10년 동안 잎사귀 하나 돋지 않던 마른 감나무 위로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하늘 높은 곳에서 까치 한 쌍이 깍깍 소리를 내며 내려오더니 앙상한 감나무 가지에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보세요. 진짜 까치예요. 진짜 까치가 우리 집 나무에 집을 지으려나 봐요. 옥분의 외침에 만복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까치들은 마치 부부의 노고를 치하하듯 나뭇가지를 물어다 부지런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가짜 까치 울음소리가 하늘을 감동하게 하였고 그 정성이 마침내 진짜 행운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성종 임금은 이후로도 만복을 곁에 두고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만복은 평생 아내의 그 밤 울음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단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운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는 사람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내의 가짜같이 소리는 비록 속임수였을지 모르나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은 그 어떤 진실보다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진심을 다해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답을 내려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행운의 가치가 찾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